우리가 보통 커리어나 경력하면 뭘 떠올릴까요? 빽빽하게 채운 이력서 한 장?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어떤 신뢰의 증거들일까요? 오늘은요, 바로 그 신뢰라는 자산을 20년 넘게 차곡차곡 쌓아올린 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력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. 내 경력은 뭘로 측정될까? 그냥 몇 년 일했다? 어떤 직책을 맡았다? 이런 걸까요?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다른 게 더 중요한 걸까요?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의 직업이 바로 공인노무사입니다. 이게 어떤 직업이냐면요. 좀 복잡할 수 있는 노동법이나 인사관리 문제에서 회사랑 근로자, 이 양쪽의 균형을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. 생각해 보세요. 양쪽의 믿음을 다 얻어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신뢰가 없으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정말 신뢰가 전부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. 자, 그럼 이제 20년 동안 이 한 길을 걸으면서 신뢰를 쌓아온 남영우 노무사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지금 보이는 이 수많은 위촉장, 위촉패들, 이게 바로 그 증거들입니다.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손에 잡히는 기록이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. 와,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. 20년에 걸친 신뢰의 여정이 여기에 다 담겨 있네요. 시작은 2004년 지역 경영자 단체였어요. 그리고 딱 7년 뒤인 2011년에는 방송사랑 프로축구단으로 영역을 넓히고 또 7년 뒤인 2018년에는 국가 핵심 산업단지 전체를 맡게 되죠. 그리고 마침내 2024년 국가연구기관의 아주 중요한 역할까지. 이게 그냥 연도만 나열한 게 아니에요. 한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인 믿음이 어떻게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져 갔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신뢰의 지도 같은 거죠. 모든 일에는 기초가 중요하잖아요. 이분의 커리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가장 먼저 다양한 기업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평판이라는 단단한 주춧돌을 놓았는지 그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거 한번 보세요. 진짜 흥미로운데요. 2007년 같은 해에 받은 두 개의 위촉패입니다. 하나는 정말 거대한 타이어를 만드는 중공업 회사,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친숙한 술을 만드는 소비재 회사. 와, 산업 분야가 완전히 다르잖아요. 근데 이 전혀 다른 두 곳에서 같은 전문가를 찾았다는 거, 이것만 봐도 이분의 전문성에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. 그렇게 쌓인 신뢰는 정말 거미줄처럼 쫙 뻗어나갑니다. 2004년 지역 경영계를 대표하는 협회에서 시작해서요. 도로 위를 달리는 운수업, 그리고 나라의 기반이 되는 철감산업, 마침내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중앙회까지 정말 산업의 종류나 회사 규모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그의 전문성을 필요로 했다는 뜻이겠죠. 이렇게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 평판이 단단하게 쌓이니까 자연스럽게 더 큰 무대로 나아갈 기회가 열립니다. 자, 이제 그의 전문성이 어떻게 기업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로 뻗어나가는지 한번 보시죠. 2011년이 되면서 활동 무대가 확 넓어집니다. 바로 미디어 분야로요. 지역의 여론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송사, 대전 MBC의 고문이 된 겁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이제 단순히 회사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사회 전체와 소통하는 더 큰 역할을 맡게 됐다는 거죠. 그리고 바로 그 해예요. 정말 예상치 못한 분야, 프로스포츠계에서도 그를 찾습니다. 수많은 팬들의 함성과 열기가 가득한 프로축구단의 인사위원이라니. 선수단과 구단의 운명이 걸린 공정한 운영을 이 사람의 판단에 맡겼다는 거잖아요. 이건 정말 엄청난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이죠. 자, 또 7년이 흘러서 2018년입니다. 이제는 스케일이 달라져요. 개별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덕 산업단지, 이 거대한 경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자문위원이 된 겁니다. 한두 개 회사가 아니라 수백, 수천 개 기업의 미래가 그의 조언에 기대게 된 거죠. 그런데 그의 관심이 이렇게 크고 거대한 조직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. 2023년에는 프리랜서 권익센터의 법률 지원단으로 활동하는데요. 이게 참 중요해요.
가장 자유롭지만 또 그래서 가장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는 개인 노동자들을 위한 방패가 되어준 거니까요. 그의 전문성이 결국 힘의 균형을 맞추는 데 쓰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자,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한 사람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지역을 넘고 산업을 넘어서 마침내 국가 시스템의 일부로 인정받는 순간, 그 가장 무게감 있는 역할들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. 지금 보시는 이 두 국가기관의 이름이 그가 도달한 위상을 딱 보여줍니다.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,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. 여기서 맡은 역할이 그냥 자문이 아니에요. 징계위원입니다. 이건 조직의 기강과 공정성을 세우는, 어떻게 보면 심판 같은 역할이거든요. 이런 중책을 외부 전문가인 그에게 맡겼다는 거죠. 그리고 마침내 20년간 쌓아올린 이 신뢰가 도달한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바로 법원행정처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등재 통지서입니다. 이건 이제 행정부를 넘어서 국가의 사법 시스템 자체가 그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필요로 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. 이 통지서에 적힌 문구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한번 들어보세요. 매우 중요한 역할. 그냥 중요한 역할도 아니고 매우 중요한 역할. 이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재판의 공정성과 깊이를 더하는, 사회가 한 전문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한 전문가의 20년 여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. 그렇다면 이 수많은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신뢰의 유산이라는 건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?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수많은 문서들, 이게 그냥 벽에 걸어두는 장식품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? 이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나 평판 같은 무형의 자산이 시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손에 잡히는 물리적인 기록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는, 그 자체로 살아있는 증거물들입니다. 20년 이상, 이 숫자는 그냥 달력에 찍힌 시간이 아니죠. 한 분야에 대한 끈질김, 수많은 실제 경험을 통해 얻어낸 깊이 있는 전문성, 그리고 사회 여러 곳에서 검증받은 신뢰,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진 시간의 무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우리는 한 전문가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긴 이 신뢰의 발자취를 함께 걸어봤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볼 차례입니다. 훗날 당신의 시간은 과연 어떤 기록으로 남게 될까요?